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9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근로자 그룹 가운데 고소득이 아닌 근로자 그룹, 이들이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는 다수가 되겠죠.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다 하면서 여기에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만 올리고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자율로 이전과 같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제한 조건이란 다름 아닌 근로시간 제한입니다. 얼마 전에 이것으로 떠들썩했었는데 그때는 근로시간 제한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놓치기 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그 문제점 그리고 그들의 목표, 이것이 정확히 보일 겁니다. 제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일주일에 40시간만 돈을 벌어라.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52시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40시간, 최대 52시간, 이것도 매주는 안 되죠. 반드시 쉬어야 하는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숫자로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4주 기준을 했을 때 134만 원 정도 됩니다. 52시간으로 보더라도 4주 기준으로 174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근로자 그룹은 시간당 8,350원씩 내가 잠 좀 덜 자고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아보겠다고 했다면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근로자 그룹에게 있어서 월급을 받는 총액은 별로 늘지 않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해서 스스로 좀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총액이 감소하게 되죠. 이번 이러한 최저임금은 인상하고 근로시간은 제한하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이런 정책,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소득이 아닌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에 수입이 좌우되는 그런 근로자 그룹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제 월 4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134만 원 이상은 못 번다. 한 달에 174만 원 이상은 못 번다. 이렇게 이 액수 이상은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벌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만큼 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근로자 그룹은 그러겠죠.
내가 아주 살기 어려운 사람인데 내 이유까지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데 대해서는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그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때늦은 후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만일 하루에 20시간을 일하던 사람은 20시간 일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번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이 정책, 이것은 고용 수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인 수,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 그가 늘 이야기하듯이 사람 중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번 가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근로시간을 제한하니까 투잡을 한다 하는 뉴스가 있는데 그것은 이 정책이 추구하는 그 목표에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은 독식입니다. 불공정 행위인 것이죠.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 이념, 거기에 따르면 투잡은 안 되는 겁니다. 편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정책, 최저임금은 올려준다. 그 대신에 일하는 시간도 정부가 규제한다. 국민에게 일하는 얼마나 일할지를 결정할 자유, 자기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일할 사람과의 계약을 할지 하는 자유, 그것이 다 통제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정책, 현재의 경제정책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헌법제 119조 제2항의 우리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 이것은 그 근거를 굳이 찾자면 헌법 제76조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에 관한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의 정책이 헌법 제76조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러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헌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정책, 그 중에서도 일자리 정책, 또 최저임금 이런 것인데 그렇기는 한데 지난 2017년 5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련의 통제경제정책, 지금 이것은 통제경제이지요. 자유경제가 아닙니다. 이 통제경제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소득이 아닌 근로자 그룹이 그를 지지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을 겁니다. 고소득이 아닌 근로자 그룹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주의 돈을 자기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들은 또 그들대로 대기업주의 돈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죠.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돈 20조면 200만 명에게 1천만 원씩 줄 수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들이 문재인 후보 통제경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을 때 바로 이 마인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게 있어서 그들 돈을 나눠받을 것을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나눠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들 소상공인 등 이들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게 있어서는 대기업과 같은 대기업의 동료로 그렇게 취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당신들은 노동자의 적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 착취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가 과도하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박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좌파 법학이 있듯이 좌파 경제학 또한 있습니다. 그냥 좌파 하면은 대뜸 공산주의 경제학 이렇게 넘어가게 되기 쉬운데 그것은 좀 단순한 그리고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좌파 경제학도 나름대로의 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산주의를 바로 갖다 대면 잘 맞지 않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어떻게 소상공인이 노동 착취자인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합시다. 좌파 경제학의 세상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한쪽은 노동자 그룹이고 다른 한쪽은 노동 착취자 그룹입니다. 이 둘이 계급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그 초기 공산주의 이론에서 프롤레타리아라든지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 개념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노동자 그룹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돈 때문에 노동하는 자, 그것이 노동자입니다. 이 개념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혹은 다른 단서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돈 때문에 노동하는 자. 그 다음에 노동 착취자는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자. 돈으로 사람을 부림으로써 돈을 버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선 우리가 부르주아니 프롤레타리아니 할 때 알고 있던 돈 없는 자와 돈 있는 자라는 기준은 이제 버려야 하겠죠. 그러면은 좌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두 대립하는 그룹, 현재 계급투쟁을 하고 있는 이 두 그룹,
그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가령 돈을 많이 받는, 월급을 아주 많이 받는 귀족 노조, 그러니까 대기업의 노조원이 있다고 할 때 그는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돌이켜보면 1, 2년 전에 벌써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 노조에 속한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그렇게 공격을 한 바 있죠. 그런데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좌파 경제학에서 그들은 엄연한 노동자인 것이지요. 그들은 노동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교사, 교수, 공무원, 변호사, 공기업의 직원, 그런데 변호사는 법률상으로는 자영업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제외시키기로 합시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관념에서 변호사는 아주 특별하게도 노동자 그룹에 넣어주고 있다 하는 것은 별도로 기억을 해 둡시다. 그래서 방금 소개한 이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고 과거 같으면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의 좌파 경제학에서 노동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는지 좀 더 선명해졌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문재인, 장하성, 김상조, 이들 역시 노동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어떤 태도, 주장,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마치 일반 근로자처럼 연차를 챙겨 썼습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노릇이었죠. 게다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월급을 절대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의 대통령이 월급을 기부한 것을 본 경험이 있어서 특히 빈곤한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혹시 그럴까 하고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는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연차를 챙겨 쓰고 월급은 꾹꾹 챙기고, 그러니까 그는 일반 노동자들은 다 돈 때문에 일을 하지요. 그래서 그도 돈 때문에 대통령을 한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자신의 근로조건이 적절치 않다며 머리띠를 메고 농성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니까. 이런 면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공무원을 그저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난해부터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단지 일자리라고 했죠. 공무원을 전문가라든지 혹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명예로운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밥값 벌러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에게 밥그릇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것이지요. 이와 비교를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그도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에 상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착취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돈 때문에 대통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월급을 기부했고, 그리고 돈보다는 좀 더 명예로운 대통령이라는 그 공무원으로서 그것이 더 보람있다. 그것이 더 추구해 볼 만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대비시켜 보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장하성, 김상조, 그들은 돈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돈이 기준이 아니라 노동 착취가 기준이다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돈 많은 인기인, 예를 들면 스포츠 스타라든지 인기 연예인, 또 변호사들을 관리하고 그러는 집단인 로펌, 정치인, 그리고 부자이기는 하는데 사업을 안 하는, 그래서 노동 착취를 안 하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그들을 노동 착취자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로펌 같은 경우는 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굳이 노동자 취급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상을 이분하는 겁니다. 이분법. 노동자하고 노동 착취자. 이러한 구도 속에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노동자 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다는 원칙, 바로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노동자를 정말 생각한다면 맞춤형 노동정책도 생각해 볼 법한데, 노동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그들은 직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월급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묻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최저임금을 한 번 인상하고 이번에 두 번째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죠.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고 그것이 집행되었을 때 결과는 이랬습니다. 원래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 원래 직위가 높은 그런 노동자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태에서 훨씬 더 큰 이익을 봤다.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에게 좋았던 것이고, 또 전 계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중간 이상의 소득 분포, 거기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다.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들이 대기업과 똑같은 노동 착취자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들이 최저임금 8,350원으로의 인상을 반대하고 있죠. 그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대고 있습니다. 가령 소상공인이 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다 보면 근로자를 현재만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근로자의 고용을 현 상태만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반대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유지한다든지 고용계약을 주도한다든지 하는 것이 왜 노동 착취자 당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권리가, 그 권한이 어째서 당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이 되돌아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소상공인 등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자유경제 질서 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고용유지는 어떻게 하는가?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시행령으로 합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만일 여기에 반발해서 해고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해고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겠죠. 또 새로 직원을 새로 뽑지 않으려고 하면 뽑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고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처벌하는 일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을 해고한 다음에 고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역시 시행령으로 처벌하는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것은 헌법 제76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대서 최저임금 8,350원에 반대했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그것이 반대하는 자신들의 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이 경우에 당연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노동 착취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 항상 이렇게 비협조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들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노동자이고 박탈당해야 할 대상은 노동 착취자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강타했던 갑질 타도 물결, 이것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까지 그 물결이 덮쳐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좌파 경제학,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정책을 주도하는 바탕이 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우선 중하위층의 사업자들, 방금 이야기한 그들의 부담이 가중되겠죠. 본인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체 국민이 또한 근로자 혹은 사용자이면서 또 소비자라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물가 앙등,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것 또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하층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 계층이 붕괴될 수 있고,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수령하는 노동자들, 그들은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34만 원 이상 벌써 얻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이 모든 정책 속에서도 만일 자영업자 등이 반발해서 이들을 해고하게 된다면,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중하위층 사업자들이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해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비고용 상태로 가는 근로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흔히 말하기는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눈에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들은 대기업과 동일한 노동 착취자의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